마무리 결국 남편의 아이를 지우려고 합니다. 본글은 하단 후기는 중간, 마무리는 상단에 둔 거니 읽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힘이 되는 댓글들과 저를 더 힘들게 하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던 그게 저를 보는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이겠죠. 하지만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기 위해 여태까지 제 솔직한 심정 적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강낭콩 같은 것이 심장이 있다며 콩닥콩닥 거리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다니 손이 떨리고 눈물만 났습니다. 심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고 낙태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낙태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오빠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혼자 미혼모가 되어 애를 키울 생각으로 그때부터 미혼모 센터를 알아봤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책임지겠다 했고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믿음 없는 행동, 시간만 끌고 결혼 관련 진행을 하지 않는 답답함에 다툼이 잦았어요. 결국 저랑 오빠는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책임감에 억지로 결혼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말아달라. 괜찮다. 하며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긋고 말리길래 애한테 미안해서 그러나 싶어서 오빠한테 애를 오늘 지우러 갈 거다 내 생각이고 그러니 이제 연락하지 말아달라.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를 지우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저를 뜯어 말렸어요. 오빠의 이 태도는 죄책감에 미안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다라는 믿음을 주게 했어요. 남편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여져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아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남편이라서였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 저만큼 무서웠을 텐데 티 안 내고 저한테 힘이 돼주려는 모습도 믿음 갔어요. 제가 돈 보고 미래 보고 결혼하려고 했으면 시댁 돈 하나도 없는 거 알고 남편 시중에 돈 300만 원이 전 재산인 거 알고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저를 인생 편하게 사려고 명문대 남자에게 기댔다 하시는데 그러려면 절대 이 남자 안 골랐습니다. 저도 이런 결혼하려고 대학 조기 취업의 어린 나이부터 월 80씩 꼬박 부어 돈 모은 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알았고 도움을 못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시집갈 때 저희 부모님 기죽지 않게 하고 가고 싶어서 자취할 때는 라면만 먹어가면서 월세가 아까워서 반지하 집을 구해 살면서 모은 돈입니다. 저는 처음 대기업 조기 취업으로 시작했으나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에 몸이 버티질 못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경력이 적어 현재 월급이 적고요. 저도 나름 적어도 3년 경력이면 연봉 3천만 원은 버는 정문직이고 저도 미래가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인 거 알지만 이미 애가 생겼고 남편도 저도 지울 생각이 없으니 아이를 위해서 마음 부여잡고 힘들더라도 밑바닥부터 시작하자 생각하고 그렇게 남편을 붙잡고 있던 거예요. 제 아이의 편은 저랑 남편뿐인 거잖아요. 곧 집 잔금 대출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오빠가 신혼부부 대출로 받을 거여서 시간이 긴급했었어요. 그래서 오빠도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었고 혼인신고에 증인 2명 사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랑 살지 않아서 증인 사인 받으려면 힘드니까 오빠가 시부모님께 받아오라 했어요.
알겠다며 시부모님이 사인을 하셨대요. 반대를 하시는데 왜 사인을 쉽게 해주셨을지 믿음이 가질 않아서 보여달라 했습니다. 사인이 되어 있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글씨체는 남편이었지만 사인이 되어 있다라고요. 제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써주신 게 맞냐? 맞답니다. 종이 제가 보관 중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확고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제가 모르기에 확실히 정해야 할 때라 생각했어요. 그러고 아이를 지킬 생각이고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혼인 신고를 해야 할 때다라고 한 거고요. 저도 혼인 신고는 돌이킬 수 없으니 불안해서 정말 계속 재차 물어봤어요. 후회 없겠냐? 돌이킬 수 없다. 결국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한 거고 하자마자 남편이 지우라고 해서 이 지경이 난 겁니다. 생명이 장난도 아니고 결혼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 속이고 결혼하게 했다는 생각에 미치게 배신감이 들었고 저와 남편의 끈은 아이였는데 남편이 그 끈을 놓은 겁니다. 남편이 더는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살면서 처음 느끼고 판단이 서질 않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처음 조언을 구하는 글을 판에 올린 거예요. 그 댓글에 낙태를 하라는 사람들의 말이 많아서 충격을 먹었어요. 법으로 금지되었어도 가능하다고 하고 상황이 아닌데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큰 죄라는 조언들을 읽고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려고 한 거구나 생각이 들고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네요. 그리고 계약금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남편 전 재산 300만 원이라 나머지 800만 원은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 명의로 한 것은 저는 무직이라 대출이 힘들어서예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다른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결혼 준비로 인해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만큼은 보상해 주길 바랬어요. 저는 신혼집 계약금 800만 원을 뜯길 위기에 처했고 신혼집 잔금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법정 공시시가 4,500만 원짜리를 금매로 3천에 팔자고 하여 이미 계약까지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달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못한 손해 금액 생각했을 때 총 금전적인 피해만 2천만 원이 넘고 남편이 결혼 준비로 손해본 것은 고작 신혼집 계약금 300만 원입니다. 법률 도움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과 금전적 피해 금액을 더한 금액은 2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압니다. 변호 사무실 쪽에서도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합의가 가능하시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니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라 했어요. 남편이 애를 지우자고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건데 얼마 전 다시 키우자고 하고 지금은 또 지우라고 하고 미안하니 3천만 원 위자료를 주겠다고 공증받고 법원 가자며 녹음까지 하라고 해놓고 다시 미안한 감정이 사라졌다며 한 푼도 못 주겠다고 계약된 신혼집도 자기가 대출받아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됐으라 명의 바꾸고 계약금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 해놓고 또 명의 바꾸고 나서는 제 대출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변덕 부리고 농락하는 것이 일상인 남편이랑 합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시간만 끌 것 같아서 직접 저희 언니랑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3천만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의 손해를 설명드린 거고 말 그대로 합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희 언니에게 저랑 또 같이 살고 싶다며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일 병원을 가자고 하지 않았냐. 적어도 내일 안으로는 합의를 봐서 다 해결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소송이라도 할 거라고 확실히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2천만 원은 터무니없다고, 소송 걸어도 그만큼 절대 못 받는다며, 그만큼은 못 주겠다고 더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요. 소송 결과는 모르는 거죠. 아무리 실장님이 최소 얼마라고 했어도.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지치네요. 그런데 방금 또 통화를 하니 이제는 한 푼도 안 주겠다 해요. 법적으로 가라고 하고 자기들도 맞소송을 하겠대요. 이렇게 된 거 결국 법싸움으로 가게 되었네요. 지금도 너무 지치지만 이제 시작이니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해놓고 믿은 사람을 배신한 것이 잘못이지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 가족을 지키기로 한 거였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가족을, 저와 아이 지키기로 약속하지만 않았더라면 서로 힘들지 않았겠죠. 이미 지나간 일 씁쓸하지만 인생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나서 그 연약한 아이를 빛도 못 보게 하고 보내네요. 가슴에 묻고 평생 미안해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죄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진 모르겠는데 언젠가 만날 제 아이를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게 맞는 건지 자꾸 마음이 흔들리긴 하네요. 마음이 아파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이트판이 있어서 제가 선택할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고맙습니다. 후기 올립니다. 본문 못 읽으신 분 밑에 읽고 올라와 주세요. 상황이 더 미쳐 돌아가네요.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댓글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언 충고 하나하나 마음 깊숙이 새겨들으며 마음 정리를 했고 애지우고 이혼 소송 걸고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끝내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남편이 마음이 변했답니다.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애를 지우지 말고 결혼하고 개같이 살아보재요. 저 엿먹으라는 듯이 말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애 지우는 게 제 책임이 되고 소송 역시 못 걸고 이혼도 사정해서 해달라고 해야 하는 엿 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태도를 바꾼 거죠. 명문대가 괜히 명문대가 아니네요. 잔머리 하나 끝내주네요. 이쯤 되면 제가 멍청해서 당하는 거죠. 허탈하고 이젠 무섭기까지 해요. 계약된 신혼집도 남편 명의를 제 명의로 옮겨서 제 힘으로 대출받고 제 800만 원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는 300만 원 그냥 뜯긴다고 생각했으니 명의는 바꿔주겠다. 그런데 너는 대출 절대 안 나온다. 대출 조건이 직장인인데 너는 무직이지 않느냐.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하네요. 저러는 거 보니 분노가 샘솟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너가 대출 받기로 하고 계약한 집인데 너가 처리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가 대출 받아서 처리해서 내 돈 받아주면 되지 않냐 하니까 제 하는 짓이 이런데 자기가 해줄 것 같냐네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원래 800만 원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려고 했으니 괜찮다 치는데 저는 이대로 애도 못 지우고 소송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법률 도움을 받으면 애를 지우더라도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남편은 법적인 책임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될지 갈수록 저만 계속 당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태도를 보이며 애를 지우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저한테 더 잘해주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겠다며 애 지우라고 꼬시더니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네요. 진짜 신상 털어버릴까 생각도 드네요. 겨우겨우 이성 부여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바보 같은 선택에 제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지금도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할까봐 두렵기만 해요. 그래서 다시 조언을 구해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어떤 채찍질이든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위로의 말, 제 편이 되어서 진심으로 조언해 주셨던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제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들게 해주네요. 네이트판에게도 감사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처음 써보네요. 답답한 마음이 풀릴까 하고 혹시나 글을 읽고 제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실까 올려요. 저는 25살 여자이고 혼전 임신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26살 군대에 안 가고 아직 학생이지만 학원 강사 일을 해서 수입은 월 200 이상은 법니다. 명문대라서 지금은 못 벌지만 앞으로는 밝아요. 저는 이직을 위해 퇴사 날짜를 잡아놓는 상태의 아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무직이고 월 150 정도 벌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를 책임지겠다고 하길래 우선 시부모님께 허락을 맡아라 하고 보냈어요. 며칠 뒤 알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시부모님의 반대는 없냐는 저희 아버지 질문에 남자친구는 그런 거 없다며 걱정 말라고 했고 저희 아버지는 어리고 힘들겠지만 힘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는 중에 오빠네 부모님을 뵙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계속 만나 뵙자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3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아직 보기 싫으신가 보다 싶어서 어머니가 준비되시면 저를 불러달라 해달라고 남자친구한테 시켰어요. 그러고도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상견례 날짜부터 잡았고 상견례 전날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날부터였어요. 상견례 전날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애를 가진 사실을 상견례 전날 말한 거예요. 당연히 그쪽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인지도 몰랐고 애를 가졌다는 사실에 노발대발 집안이 난리가 났답니다. 저랑 시어머니의 만남도 중간에서 막았던 거였어요. 저는 배신감에 부들거렸지만 오빠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보고 아가씨 거리면서 애를 지우라고 난립니다.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남자친구의 거짓말 사실 확인부터 했어요. 아니길 바랬지만 오빠가 거짓말 한 사실이 맞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태 저의 가족들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다짜고짜 애를 지우라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모습에도 충격을 먹어 어리다 빠지더라고요. 너무 윽박지르시길래 시어머니가 신생아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태아도 생명이고 신생아랑 한 끗 차인데 왜 죽이시려고 하냐고 저도 모르게 대들어 버렸어요.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제가 생각했던 시부모님의 모습이랑 너무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또 울컥하네요. 시부모들이 무작정 지우라고
난리 피우시고 안 그러면 아들을 버리겠다 자살하고 싶다 하시며 며칠 내내 그러셨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이러실 걸 알고 무서워서에 이딴 말을 못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됐지만 설득해 보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어느 날 짐을 싸들고 나오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엉엉 우는 거예요. 안쓰러웠어요. 제가 해줄 건 없고 같이 가서 설득하자니 저를 좋아하시지 않아서 역효과라고 안 된대요. 이 전까지만 해도 저랑 제 가족들한테 한농락짓에 대해 엄청 화났던 상태였는데 힘들어하는 거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고 시간이 더 지나니 남자친구가 이상해졌습니다. 자신이 없어졌다고 너무 힘들다네요. 남자친구 말만 믿고 가족들한테 이미 다 소개시켜줬고 애 사실도 다 알린 마당에 갑자기 이러니까 저는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빠가 원한다면 애를 지우겠다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해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혼인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고민하더니 애를 책임지겠다며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다음날 가자고 했고 다음날 알렸다고 하길래 혼인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혼인신고 하자마자 남자친구 행동이 바로 변했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조차 애를 지우라고 해요. 저는 제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저 남자의 말만 믿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사람을 쉽게 믿는 게 아니었는데 제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무정하네요. 남자친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자산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남자친구의 소득에 비례해 월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현금으로 받으면 못 받고 이직이 잦으면 그때마다 압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복잡하다고 해요. 한순간에 위자료도 못 받는 이혼녀가 되고 혼자 애를 키워야 할 상황이 너무 억울한데 남자친구는 계속 애 지우라는 말밖에 안 해요. 남친 명의로 된 신혼집에 제 돈 800만 원과 남친 돈 300만 원이 계약금에 걸려 있어요. 나머지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과 나머지 대출로 진행하려던 집입니다. 아직 제 돈은 다행히 800만 원밖에 안 걸린 집이지만 이것도 지금 뜯기게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유가 없으셔서 잔금 치를 돈이 없고 그래서 계약금은 당연히 날릴 수밖에 없다 하세요. 남자친구가 대출로 어떻게든 메꾸고 다른 세입자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시아버지가 대출 받는 것도 완강하게 말리신대요. 뭐죠? 자기들 돈은 300밖에 없으니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자료 또한 줄 생각 없다며 법대로 소송하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신 건 없지만 제가 모은 돈이 그나마 좀 있었고 남친은 전액 할부로 뽑은 차 한 대가 전 재산, 부채, 가전부예요. 적어도 시부모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키우는 걸 도와줄 여건이 안 돼서 지우라고 하는 거다 너네를 위해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남자친구 생각만 하는 거로 보여요.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믿고 결혼까지 온 제가 너무 한심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잘못일 줄은 몰랐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웃긴 게 시부모님들은 애를 지우고 둘이 살면 살게 해준다고 해요. 결국은 남친과 남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애를 지우고 남친이랑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 위자료 없이 계약금도 뜯긴 채 억울하게 이혼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애를 책임지겠다는 남친의 태도만 보고 결혼한 거였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니 정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 농락하는 것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남친을 한 번 더 믿어야 하는 건지,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해놓고 하자마자 돌변하는 이 쓰레기가 원망스럽지만 현실을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마냥 불쌍하고 앞이 캄캄하고 사람이 무섭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안 서네요. 도와주세요. 글이 길고 지루했을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